자, 수행 5번. 신입사원의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증빙을 보니까 계산서죠. 그럼 면세네요. 그리고 파란색이고 공급받은 자가 우리 회사니까 53번 매입 면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직원들 교육시켰어요. 그러면 교육 훈련비가 나간 거죠. 그리고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이제 9월 20일 날 미래교육원이에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9월 20일 이번엔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FAT 교육을 했어요. 30만 원. 거래처는 미래교육원이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붙어 있으면 전자 입력으로 하고 분계는 현금에도 되고 혼합해서 대면의 현금에도 되고 모두 다 당연히 정답이에요. 우리 일반 전표에 출금 전표하든 대체 전표하든 문제 상관없다라고 했었죠. 똑같이 그냥 혼합이라고 해서 얘를 교육 훈련비 800번대로 쓰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출금 1번 현금이라고 눌러서 출금의 교육 훈련비라고만 쓰셔도 되고 지금은 상품 산 거 아니죠. 상품을 교육 훈련비로 바꿔줘야죠. 지금 교육 훈련비 준 거니까.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앞에 제가 시작할 때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매입세액을 우리가 줬지만 그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 항목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입력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비용용 소형승용 차의 구입 임차 유지 제가 1000cc 초과 차량은 안 되고 이하 차량은 된다라고 했죠. 경차. 그리고 9인승 이상은 되는데 8인승 이하는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동차들에 관련해서 구입하는 것도 안 되고 렌트카 빌려오는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차를 수리하거나 기름 유류돼도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접대 관련도 안 되고 면세 사업 관련도 안 되고 토지 조성이나 이런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이 사유에 해당을 하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이라는 걸 선택할 건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불공제 사유면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한다는 거예요. 이건 부가세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 57번 카드과세나 61번 현금과세로 하면 가산세가 10% 부과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 전표로 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행 6번을 보면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공급받는 자 우리 회사고 파란색이니까.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출 거래처 선물하기 위해서면 접대 관련이죠. 그래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에 걸렸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번 불공이에요. 자, 54번 불공의 전제 조건은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사항이 아니면 공제 안 받는 건 똑같지만 54번 불공 이런 유형은 아닌 거예요. 일반 전표라 그랬잖아. 우리 일반 전표에 그런 거 이런 거 신경 안 썼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만 54번 불공이다. 이런 과세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액자고 자기합수표로 줬으니까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날짜 9월 23일 날 이제 54번 불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불공제 사유를 제가 선택한다라고 했죠. 그럼 9번 접대 관련 매입세. 자, 이 선택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부속 서류도 같이 또 작성이 돼요. 그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선택을 하고, 자, 우리가 산 거는 액자 14개 25,000원. 거래처는 황태자 펜시.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입력. 그리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에 상품 산 거 아니에요? 뭐 한 거죠? 접대한 거잖아. 그래서 접대비 800번대를 써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합수표니까 현금으로 다 지불을 했다. 지금 불공제 하니까 부가가치세까지 다 합쳐서 38만 5천 원만 을 회계 처리하도록 컴퓨터가 하고 있죠. 그죠? 우리 51번 선택했을 때는 부가세 대역금으로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54번 하면 금액이 합쳐져서 공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한 가격 전부 다가 부가세까지 비용이나 취득원가 포함되도록 합쳐서 나오게 돼요. 자, 다음 수행 7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럼 이번에도 세금 계산서고 파란색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자동차가 지금 2998cc, 1000cc를 초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54번 불공. 자, 전부 다 자동차 산 거니까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고고, 그리고 외상했대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자, 차량 운반고의 취득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분기할 때 2,750만 원 전부 다가 되겠죠. 이 돈 못 돌려받으니까 250만 원, 그죠? 자, 그럼 9월 25일 날 쓸게요. 자, 9월 25일 날 54번 불공이고, 이번에는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치. 선택하고, 자, 그랜저를 샀어요. 2,500만 원에 별도 믿음 자동차 전자 입력. 그리고 분계는 혼합. 그러니까 2,750만 원이 부가세까지 다 합쳐져 있죠. 그럼 우리가 산 건 이제 상품이 아니고 자동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고,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럼 미지급금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을 회계상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감가상각해야 될 거잖아. 2,500을 감가상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250만 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결국은 차 못 쓰게 되면 이 돈이 다 없어져야 장부에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는 취득 가격은 2,75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그 아래 문제가 고정자산 등록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로 하고 우리가 전에 한 대 등록했던 거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 2002번 승용 7466 2021년 9월 25일 취득 가격이 2,750만 원이고 정액법이고 5년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 아래 거 보면 업무용 승용차죠. 문제 보시면 아래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거잖아. 그럼 업무용 승용차 등록의 여라고 얘를 체크하면 정액법에 5년간 쓰는 건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업무용 승용차는 이렇게 쓰도록 지금 얘 업무용 승용차의 여가 되면 얘는 꼭 이렇게 하도록 법이 정한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등록 800번대 그대로니까 등록은 끝났고 그럼 이제 고정자산 등록 수행한 승용 7466을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가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왼쪽에 있죠.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 이거 했었어요. 자, 이번에 102번 25호에 7466 그랜저 회사차고 자, 고정자산 코드 여기에서 F2번 누르고 F2번 누르고 승용 7466 선택 800번대 회사차 기초주행거리 우리한테 들어올 때까지 5km 움직였었나 봐요. 그리고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 기간은 2021년 9월 25일부터 2022년 9월 25일까지다. 이렇게 쓰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끝났죠. 이렇게 해야 업무용 승용차 관리 메뉴가 활성화되잖아요. 이래 가지고 쓸 때 활성화해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수행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CT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지금 카드 결제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럼 카드 과세 거래인데 지금 우리는 매입하는 상황이죠. 공급자 가맹점이 우리 회사 아니잖아. 그죠? 그럼 지금 얘는 날짜가 9월 30일 날 한 거고 우리는 현웅컵나라한테 카드 전표를 받았는데 우리가 쓴 카드는 시티카드예요. 시티카드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분개할 건데 분개는 자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 샀어요. 계정은 뭐라고 써야 되죠? 광고 선전비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카드면 외상이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시티카드사에 돈 갚을 거다. 분기에서는. 자, 그럼 날짜 9월 30일 날 카드 과세 매입 거래니까 5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는 시티카드고 우리는 마우스를 샀어요. 금액 66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예요. 66만 원이라 쓰면 60만 원에 6만 원. 거래처는 현웅컴나라. 자, 이번에 분기를 4번 카드라고 하시면 책도 그런데 시험 때도 그렇게 문제에 맞춰서 이 계정 과목을 환경 설정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어 있죠. 만약에 외상 매입금의 카드사였다면 틀리니까 혼합을 해서 써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맞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차변이 상품이 아니고 방금 말했던 광고 선전비로 계정 과목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작성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끝이 났어요. 재밌죠? 생각보다. 죄송해요.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일반 전표보다 낫지 않나요? 분계는 위쪽은 좀 생소하지만 분계는 훨 수월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나중에 봐야 사실 제가 수업하면서 이 금액을 나중에 다르게 쓸 때 왜 그렇게 쓰는지 그리고 이 유형을 좀 변형을 주려 할 때 왜 주는지를 설명을 글로만 쭉 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지금 제가 과세 유형할 때 막 로컬 LC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 있죠. 지금 뭔지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어떨 때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받는지까지도 전부 다 설명드릴 거고 수입할 때도 세관장한테 어떤 금액을 할 건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근데 단순하게 일반 그 FAT 1급하고 전산 회계 1급은 지금 이것만 숙지해서 가도 사실 시험 보는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전산세무 2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계속 좀 더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382페이지로 갑시다. 382페이지. 지금 과세 유형별로 문제를 좀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이제 회사를 바꿀게요. 저 위에 31패션 좌측 위에 클릭하면 우리 3200번 유형 상사 유형별 연습 있죠. 선택하고 로그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일 매출 전표를 또 좀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교재 382페이지 펴셨죠? 12월 1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런 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처음 했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을 때만. 그럼 지금 상품 판 거니까 상품 매출이고
자기업 수표 받았으니까 현금이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기 때문에 이번엔 전자 입력이라고 체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11월 달로 가서 11월 1일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정장구두 10개 17만원.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미림. 자, 여기를 비워놓는 거예요. 분계는 뭐 자기가 수표 현금이니까 1번 현금이라고 하면 이제 얘는 분계까지 전부 다 끝났죠. 그죠? 상품 매출까지 하면 이제 얘 작성은 끝났고, 자, 그럼 전체 메뉴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날짜 11월 1일. 자, 얘 체크되어 있는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전자 발행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발행 및 내역 관리. 그럼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나서 전자 발행 누르고 아래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느낌이 이제 좀 편하죠. 그죠? 처음 할 때만 좀 낯선 거지. 조금 하면 얘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시키면 4점짜리, 안 시키면 3점짜리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하나하고 4점짜리가 더 낫죠. 근데 꼭 한 문제는 나와요. AT 시험은 틀이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11월 2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 자, 11월 2일 날 등산화 운동화를 10개씩 판 거예요. 이 중에서 20만 원. 얘도 자, 계약금 수령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뭐 11번 매출 과세라는 건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알겠고 이제 자, 그럼 분기할 때 상품 매출이고 계약금 받은 거는 계정각 뭐라고 적혀 있죠? 20만 원은 아니까 정부에 선수금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럼 차변에는 돈 받을 걸 선수금 빼고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이라고 쓸 거고, 근데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잖아, 상품.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11월 2일 날 이번에도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번엔 복수거래 F7번 복수거래. 품목은 등산화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그리고 확인. 다음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그리움. 자, 이번에도 비워놓고
제가 새로 안 열어서 그렇지 여기 전자 발행이라고 들어와 있겠죠. 제가 새로 열어야 뜨는 거니까 지금은 비워놨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분계는 혼합. 자, 대변에 상품 매출 맞고 차변에는 과거에 돈 받았던 선수금 20만원 지우고 나머지는 200만원은 외상 매출금이다. 자, 하셨으면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자, 날짜 2일자로 가면 자, 여기 체크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 만약에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쓰겠죠. 20만원에 200만원은 외상이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그리고 발행 전자발행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는 아래쪽에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복수거래 해야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복수거래 쓰라고 하면 꼭 써야 돼요. 그런 말 없으면 그냥 내가 합쳐서 200만원 써도 되는데 쓰라고 하면 문제는 지시문이에요. 시킨 대로 해야지. 그죠? 그럼 발행.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조회 발행.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럼 지금 둘 다 발행을 했는데 여기 안 들어온 건 새로 고침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고 날짜 새로 조회해 보면 둘 다 전자 발행이라고 들어와 있죠. 다시 날짜 써보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오른쪽에 자, 이번에는 이제 과세 유형별로 연습하는 거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과세에 대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경우에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래 중에 엄청 어려운 거래가 있어요. 자, 오늘 아마 하이라이트를 찍고 헤어질 건데 자, 일단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적혀있죠. 발행하라고 안 하면 그냥 1번 눌러서 전자입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11월 3일날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이 글자 때문에 11번 매출과세가 된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것 때문에 과세 유형이 11번 매출과세가 된 거예요. 그럼 분계는 상품 판매하고 상품 매출이고 대금은 전액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11월 3일날 자, 연결을 쓸게요. 11번 매출과세고 자, 이제 우리 뭐 품목 수량 단가 모르잖아. 그럼 의미만 통하게 상품이다. 자, 그럼 공급가액에서 얘는 안 쓰면 안 넘어가요. 300만원 쓰고 신고서에 얼마 쓸지는 꼭 써줘야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거래처는 우리 상사. 그리고 1번 전자입력.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죠. 전액 외상이죠. 이때는 그냥 2번 외상이라고 하면 분계를 우리를 도와주죠. 외상 매출금이라 나오니까.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11월 4일 날 주식회사 동신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50만 원은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것 때문에 11번 매출과세가 된 거고, 상품 판매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고, 자, 돈 받는 건 50만 원은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받았어요. 계정각 뭐라고 하죠?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면 전부 다 현금이죠. 그죠? 동신사가 발행한 거잖아.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죠. 그러면 50만 원은 현금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날짜 11월 4일 날 우린 11번 매출과세고, 이번에도 상품 판 거고 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동신사. 분계 유형은 전자입력. 아니, 분계 유형이래.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 분계 유형은 혼합. 자, 이번에 상품 매출한 거 맞고 차변에 이제 돈 받아야지. 동신사 발행 수표 받은 거 현금으로 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11월 5일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제가 우리가 그 재무회계 할 때는 음수를 안 쓴다라고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음수를 안 쓴다는 게 분기할 때 안 쓴다고 했나요? 장부에 기록을 안 남겨 놓는다고 했나요? 장부에 음수를 안 남겨 놓는다고 했죠. 분기할 때는 음수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세금 계산서를 보면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건 과거에 발행했던 걸 취소하고 할 때 마이너스로 쓰는 건데, 과거 발행했던 금액보다 넘어갈 일은 절대 없겠죠. 최대한 취소하는 게 전액인 것밖에 없어요. 100만 원 판 거면 100만 원 다 취소되는 거지, 처음에 발행했던 금액을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분기부터 전부 다 음수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게, 자, 제가 기준점 잘 생각 한 번 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100만 원치 물건을. 그럼 제가 팔았으니까 여러분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40만 원을 저한테 반품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물건 팔았던 제가 옛날에 100만 원짜리 발행해 줬잖아. 그러면 제가 또 마이너스 40만 원이라고 제가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발행한 건 60만 원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세금계산서든 수정 세금계산서든 뭐든 세금계산서,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인 거예요. 내가 발행했으면. 내가 반품 받았다고 해서 거꾸로 세금계산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발행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럼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전액이었다면 50만 원이 전액까지 이건 단위니까 상품 매출로 제가 5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5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상사 55만 원이다. 이렇게 매출을 했는데, 그런데 반품을 받게 되면, 그러면 분계는 그냥 똑같이 외상 매출금 우리 상사 마이너스 55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마이너스 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5만 원. 아이고, 사자가 어디 갔어? 이렇게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그죠? 이렇게 분계해도 돼요. 보면 상품 돌아왔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상품 거니까 얘는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 얘를 써서 50만 원이라고 쓰고, 5만 원은 줄이기 위해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55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이렇게 써도 얘 지우기 위해서 온 거고 지우기 위해서 간 거고, 반대쪽에 써서 지우나 같은 쪽에 마이너스 써서 지우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매매출 전표에서는 얘를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럼 어떤 건 마이너스고 어떤 건 플러스고 오히려 더 불편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 이게 제일 쉽냐면, 시험 문제에서 거의 다 보면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는데, 상품이니까 외상대금이 외상매출금이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상품이니까. 그럼 자, 얘 보시면, 자, 11월 5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얘는 우리 매출 환입을 받는데 마이너스 5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상사고 전자입력이고, 여기서 우리 방금 우리 상사 할 때 외상이라고 분개했잖아.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2번 외상이라고 하면 똑같은 분계에 마이너스로 금액 들어오죠. 그럼 분계 다 되니까 이게 쉽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시험 때 외상대금하고 상계를 하니까 그냥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알아서 분계가 다 만들어지죠. 지금 이게 제가 방금 썼던 분계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55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이 50 마이너스로. 그죠? 자, 다음 11월 6일자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한국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600만 원의 부가가치세 60만 원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취득금액은 1,8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만 원.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그럼 이제 분계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 판 거니까 자동차를 팔았죠. 자, 자동차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얼마짜리다라고 장부에 적혀 있는 거죠? 400만 원짜리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어요?
얘를 판매한 금액은 600만 원에 팔았죠. 660이라고 생각하시면 60만 원은 내 돈 아니잖아. 내가 판 거는 600이잖아. 60만 원 받아서 세무서에 내긴 내야 돼요. 근데 내가 판 돈은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받을 돈은.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200만 원 이익이죠? 생각할 수 있겠나요? 200만 원 이익이라는 거? 정말이죠? 항상 분계는 크게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그 결과값이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분계. 자, 보세요. 부가가치세 60만 원 빼고 볼게요. 우리 전에 이 분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장부에 있는 기록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얘는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다 금액 1,8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 자동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자동차 다음 번호겠죠. 금액이 1,400만 원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돈 얼마 받는지를 쓸 건데, 얘는 뭐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면 거래처는 한국상사고. 우리 부가가치세 빼고 이야기하면 600만 원에 판 거죠. 그럼 6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차변의 합은 2천만 원이고 대변은 1,800이니까 딱 우리가 원하는 200만 원 더 많죠. 그럼 대변의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20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는 지금 얘하고 똑같은 분계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면에 부가세 예수금 지금 60만 원 더 받아야 되죠. 60만 원 받아서 낼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 미수금만 660만 원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돈만큼만 여기 더 받아야 된다만 써진 거예요. 지금 이 둘의 차이는. 이해갔나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있던 없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틀릴 이유는 전혀 없죠. 이 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받아서 예수금이니까 신고할 때 낼 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차변 대변에 60만 원씩 늘어나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해서 틀리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11월 6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업무용 승용차를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는 600만 원에 60만 원짜리 발행했잖아. 판 금액을 당연히. 그럼 6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고 한국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나. 자,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4개 시험 중에 꼭 1개 이상은 나와요. 근데 많이 틀려요. 왜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품 팔면 600만 원에 바꿔 파니까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판 거는 600만 원짜리 상품이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자동차를 팔았죠. 그럼 자동차를 팔았으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고 장부에 600만 원이라 적혀 있던 애가 아니고 1,800에 샀는데 1,400 달았다가 적혀 있었잖아. 그래서 얘를 1,800만 원으로 취득원가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 몇 번일까요? 그렇죠. 209번이겠죠. 다음 번호에. 금액이 1,40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돈 받아야지. 미수금. 이때 받아야 될 돈은 당연히 매입 매출 전표니까 부가가치세 포함 660만 원이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받는 것까지 쓰고 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200만 원이 플러스로 나와 있죠. 그러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200만 원 이렇게 분개돼야 돼요. 얘가 여러분한테 생각보다 나중에 분개가 초반엔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유형 자산 매각하는 거는 자, 첫 번째 분개할 때 매각 회계 처리 아래쪽은 첫 번째 대변에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취득 원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차변에 유형 자산 계정 과목 코드 다음 번호를 쓰고 감가상각 누계 다음 번호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고 다음 차변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미수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령할은 금액을 입력하는데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플러스가 나오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형자산 혹은 고정자산 매각인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 이런 거 안 쓰잖아. 그래서 이것처럼 고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근데 얘는 시작부터 취득원가로 딱 안 바꾸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죠? 얘 바꾸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돈 받을 것도 안 쓰고 바로 처분이익 처분 손실 써버려도 끝나요. 그래서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딱 문제 봤을 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유형자산의 처분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얘 4번이 결론적으로 우리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과 그리고 처분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 이 금액의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무계약서 발행한 거지만 나중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든 카드를 결제받던 모든 유형자산 분개는 이걸로 먼저 하시고 이제 나는 절대 안 틀리겠어 보자마자 바로 안 틀리겠어 라고 확실히 있으면 순서 바꾸셔도 돼요.
그 전까지는 딱 이 순서대로 입력하는 연습을 먼저 좀 하세요. 얘는 자, 그럼 우리 한 개 있으니까 한 개 마저 하고 싶시다. 아, 네, 쉬는 게 아니라 끝이구나 오늘. 자, 11월 7일 날 특허권을 주식회사 스마일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장부 금액은 300만 원.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잖아. 그래서 직접 줄이니까 그냥 300만 원 적혀 있는 거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0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냥 50만 원 손해다라는 게 보이죠? 이게 감가상각 누계획 하나 달려 있는 거하고 안 달려 있는 거하고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딱 보자마자 50만 원 손해라는 느낌 드는데, 그죠? 자, 그럼 세무계약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겠죠? 자, 11월 7일 날 11번 매출과세, 그리고 특허권을 팔았고 금액은 2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스마일이고 전자세금계약서고 분계는 허나. 그럼 이번엔 우리가 상품 판 게 아니고 특허권을 판 거죠. 그러면 특허권이고 장부에 300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돈 받았는데 얘 얼마 받죠? 275만 원 받아야 되죠. 250만 받으면 내가 25만 원 물려야 돼요. 그래야 아래 보면 마이너스 50만 원. 50만 원 손해라고 나왔잖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50만 원 손해라고 했죠. 항상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럼 차변에 이번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 무형자산이니까 금액 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한 것 중에서 우리 시험 4개 종목 중에 가장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애가 이분계예요. 그래서 오늘 복습하신다면 얘를 보셔야 되고, 나중에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순서까지 정해서 쓰고 있겠어. 이렇게 오버스러운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세무일급까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기본처럼 할 수 있게 능숙능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처음부터 이해 완벽하게 안 되면 틀을 정해놓고 계속 쓰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면서 써보면 돼요. 얘 지우고 얘 지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일은 저와 같이 남아있는 것도 다 보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결산을 많이 어려워 하시니까 결산을 제가 2번 할게요. 이 책으로 결산을 내일 할게요. 결산도 이상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 근데 획 1급이면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정산세무 1급은 5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